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드시다 보면 오히려 신장을 위협하고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보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2세의 박정자 할머니는 20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장 부정맥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바나나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는 3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한의사 김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이 영상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일 선택만 바꿔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노년 맞춤형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9세 이명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였고, 75세 최인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100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과일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게다가 달콤한 맛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런 좋은 과일이 왜 때로는 건강에 적이 될까요? 지난 35년간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과일 선택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68세 김종일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건강에 좋다고 매일 바나나 3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충격적이죠.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나는 정말 나쁜 과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이에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당뇨 있으면 단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과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과일을 드신대요. 딱 1개씩만, 그것도 사과나 블루베리로만 말이에요. 이렇게 20년을 하셨더니 74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50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60세가 넘으면 과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과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혹시 지금 아니 과일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우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 그렇죠. 그동안 제가 깨달은 건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과일은 매일 먹는 음식이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건강에 좋은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위험할까요?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무려 400mg이나 들어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칼륨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져요. 정상적인 60대의 신장 기능은 20대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매일 2~3개씩 드시면 칼륨이 체내에 쌓이게 되죠.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근육 무력감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더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7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점이나 나왔어요. 정상은 3.5인데 말이죠. 다행히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2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 중에는 칼륨 배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이 바나나까지 매일 드시면 칼륨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그런데 수박에는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수박 한 조각 200g에는 칼륨이 무려 24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박을 한 조각만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위에 지친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먹다 보면 자도 모르게 반 통을 다 먹게 되죠.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1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수박은 당분도 많아요. 혈당 지수가 70이나 되거든요. 이는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가 진료한 71세 최순덕 할머니는 작년 여름 매일 수박을 드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나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12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었거든요. 수박 섭취를 중단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수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박의 90%가 물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면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의 당분 함량을 아시나요? 포도 100g에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사탕 3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를 먹을 때 한 알씩 먹는 게 아니라 한 송이를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포도 한 송이가 300~400g 정도 되는데 이를 다 드시면 당분 섭취량이 50g을 넘어갑니다. 이는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보다 많은 양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65세 강영자 할머니는 포도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9.2로 급상승했어요. 포도 섭취를 중단하고 혈당 조절 약을 늘려서야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포도는 혈당 지수가 59로 중간 정도인데 문제는 한 번에 먹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포도를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 중에서도 당분과 칼로리가 매우 높은 과일이에요. 망고 100g에는 당분이 13.7g, 칼로리가 65kcal나 들어 있습니다. 보통 망고 하나가 300g 정도 되니까 하나를 다 드시면 당분 40g, 칼로리 200kcal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망고의 혈당 지수가 60으로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망고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74세 윤정호 할아버지는 망고가 맛있어서 일주일에 서너 개씩 드셨는데 체중이 3개월 만에 5kg이나 늘었어요. 혈당도 덩달아 올라가서 당뇨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특히 망고는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망고 주스나 망고 푸딩 같은 건 당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이제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의 2.5배, 비타민 E의 6배나 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 100g에는 칼로리가 57kcal밖에 안 되고 당분도 10g 정도로 적은 편이에요. 혈당 지수도 53으로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칼륨 함량도 77mg으로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이라 신장의 부담도 적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씩 드시는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혈류를 개선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서 드셔도 좋아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3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루에 20, 30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과일이에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식이섬유예요.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가 4.4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20%에 해당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포만감도 줘서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도와줍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으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칼륨 함량도 107mg으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의 박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는데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셨어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고요.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로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낮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죠. 체리 100g에는 당분이 8g밖에 안 들어있어요.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 요산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8세 정병철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체리 10개씩 드신 후 3개월 만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리는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네 번째 건강한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과일이에요. 자몽 반 개에는 비타민C 1일 권장량의 60%가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자몽의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고 칼로리도 100g당 32kcal밖에 안 돼요. 게다가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69세 김순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신 후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00으로 떨어졌어요. 다만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이제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식후에 바로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과일 섭취량을 200g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는 사과 1개 또는 블루베리 1컵 정도의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셋째,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통과일로 드세요. 과일 주스는 당분은 높고 식이섬유는 없어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넷째,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하세요. 바나나, 수박, 키위, 참외 등은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째, 과일을 드실 때는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아몬드나 호두 5,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계절별 과일 선택법도 중요해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블루베리,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을 추천합니다. 제철 과일이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과일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하시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져요.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거든요. 과일 섭취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하셔야 해요.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크랜베리를 피하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후로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연령대별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60, 65세는 하루에 과일 200g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바나나나 포도 같은 고당분 과일은 주의하세요. 66, 70세는 과일을 150g 이내로 제한하시고 저당분 과일 위주로 드세요. 블루베리, 사과, 체리가 좋습니다. 72일, 75세는 과일을 100g 이내로 제한하시고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세요. 76세 이상은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세요.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66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70세 최영희 할머니는 과일을 완전히 끊고 지내다가 제 조언대로 저당분 과일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변비도 해결되셨습니다. 73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매일 드시다가 칼륨 중독 위험을 겪은 후 체리와 블루베리로 바꾸셨어요. 지금은 혈액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입니다. 과일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도 풀어드릴게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연식품이라도 당분과 칼륨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일 주스가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없어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비싼 과일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가격보다는 당분 함량과 혈당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선택의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깔이 진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둘째,
단맛이 강하지 않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강할수록 당분이 많거든요. 셋째, 크기가 작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양 조절이 쉽고 영양 밀도가 높아요. 넷째, 제철 과일을 선택하세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농약 사용도 적어요. 과일 섭취와 함께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해요. 과일에서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로 소모할 수 있거든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1.5리터 정도 물을 드셔야 칼륨이나 당분이 제대로 배출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혈당, 칼륨,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과일 외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과일 주스는 물론이고 과일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도 피하세요. 건과일도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위험해요. 꿀이나 잼도 과일과 함께 드시면 당분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과일을 드실 때는 다른 단 음식을 피하세요. 이제 과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약 중에서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피하세요.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시간을 약 복용 시간과 맞춰주세요. 혈당 조절이 더 잘 돼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을 피하세요. 키위나 아보카도 같은 과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계절별 주의사항도 있어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세요. 수박이나 참외를 많이 드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기 쉬운데 귤이나 자몽으로 보충하세요. 다만 하루 2일 2개로 제한하세요. 봄에는 딸기가 제철인데 농약 잔류물이 걱정되니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사과와 배가 맛있는데 당분이 높아질 수 있으니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세요. 과일을 구매할 때 팁도 드릴게요. 유기농 과일이 좋지만 가격 부담이 있으시면 일반 과일도 괜찮아요. 다만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냉동 과일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블루베리는 냉동이 더 영양가가 높아요. 보관도 오래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통조림 과일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에 좋지 않아요. 말린 과일도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주의하세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 불려서 드세요. 과일 섭취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두시면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자녀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시고 과일 구매할 때 도움을 받으세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서로 건강한 과일 레시피를 공유하고 격려해 주세요. 과일을 먹을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드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바나나, 수박, 포도, 망고는 칼륨이나 당분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하고, 블루베리, 사과, 체리, 자몽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과일은 하루 200g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통과일로 드시고 주스는 피하세요. 정기적으로 혈당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자, 오늘의 핵심은요.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현명한 과일 선택, 적절한 양 조절, 올바른 섭취 시간,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일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같은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67세 한정수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과일 선택을 바꾸고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매일 드시던 바나나와 포도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고 하루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혈당을 측정하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이미경님께서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닙니다. 당뇨가 있어도 저당분 과일은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나 체리, 사과 같은 과일을 하루 100g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혈당 측정은 꼭 하세요. 박철수님은 신장병이 있는데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신장병이 있으시면 칼륨이 많은 과일은 피하셔야 해요. 바나나, 수박, 키위, 참외는 조심하시고 사과나 블루베리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님께서 냉동 과일과 생과일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블루베리는 냉동이 더 좋고 사과는 생과일이 더 좋아요. 과일마다 다르니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마무리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81세 정순덕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특별한 과일 조합을 드신대요. 블루베리 20알과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3년을 하시니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 선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바나나 대신 사과 하나, 내일 포도 대신 블루베리 한 줌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